교통사고로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보험금은 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죠. 하지만 이건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일종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복잡한 계산법 제가 하나씩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돈으로 따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엄청난 슬픔 뒤에서는요,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냉정하고 또 체계적인 계산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어떤 원칙으로 그리고 어떤 숫자로 이 엄청난 상실을 보상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모든 계산은요, 딱 두 가지 항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장례비와 위자료. 이 두 가지가 전체 보상액의 가장 기본 뼈대를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 장례비입니다. 딱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에서 돌아가신 분에게도 조금이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이 500만 원에서 금액이 깎이게 됩니다. 다음은 위자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면 바로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이가 아니에요. 사고가 난 날짜가 기준이 아니라 바로 사망한 시점의 만 나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 64세에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계시다가 안타깝게도 65세 생일이 지나고 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위자료가 그 생일 하루를 기점으로 무려 3천만 원이나 깎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전체 보험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가장 복잡한 부분이죠. 바로 고인이 살아계셨다면 앞으로 벌 수 있었을 돈. 이걸 상실 수익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공식만 딱 보면 머리 아프다 싶으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게 보기엔 복잡해도 사실은 딱 세 단계로 아주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한 달에 얼마를 버는 사람인지 소득을 정하고, 둘째, 거기서 생활비는 빼주고, 마지막으로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곱해서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 세 단계 중에서요, 사실상 거의 모든 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단계, 월소득을 얼마로 인정해 줄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요, 직업에 따라서 정말 흥미롭게 또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국가가 정해놓은 일종의 최소소득 보장선 같은 거예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바로 이 일용근로자 임금이라는 기준선 때문에요, 정말 기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소득이 낮은 분이라도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험금 계산에서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게 되거든요. 자, 보세요. 이 차이가 정말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기준보다 낮은 직장인은요, 그냥 그 낮은 월급 그대로 계산이 돼요. 그런데 똑같이 소득이 낮은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는 소득을 그 기준선까지 오히려 올려서 계산해 줍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같은 돈을 벌어도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혜택을 보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일용근로자 임금이라는 안전망은요, 공식적인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주부님들, 또 미래의 소득 가능성을 보는 학생들, 그리고 지금 당장 직업이 없는 분들까지도 모두 이 기준에 따라 소득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일반적인 규칙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예외 조항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스페셜 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정 기술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 목수나 크레인 기사 같은 분들이요. 이분들이 만약 실제 받는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해도 정부가 공인한 그 직업의 평균 임금이 550만 원이라면 바로 그 더 높은 금액으로 소득을 인정해 줍니다. 그 기술의 가치를 높게 쳐주는 거죠. 어르신들에 대한 특별 규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년을 65세로 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65세가 넘으셨다고 소득 가능성을 그냥 0으로 보지는 않아요. 연세에 따라서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앞으로 더 일하실 수 있었다고 보고 미래소득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평생 밭일이나 바닷일을 하시는 농어업인분들은 정년을 70세로 더 길게 인정해드리고요. 또 한국에서 일하던 외국인분들의 경우에는 한국의 소득 기준과 그분 본국의 소득 기준을 좀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복잡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모순처럼 보이는 규칙들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계산을 하는 걸까요? 이 모든 계산이 말하고자 하는 건 대체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게 절대로 생명의 가격을 매기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보다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엄청난 상실 앞에서 남겨진 사람들이 최소한의 예측 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또 일관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약속의 틀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이 복잡한 모든 숫자들은요. 하나의 비극 앞에서 우리 사회가 내놓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답변인 셈이죠. 하지만 과연 이 차가운 계산이 남겨진 사람들의 그 깊은 아픔을 조금이라도 보듬을 수 있는 충분한 약속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아마 우리 모두의 몫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